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이번 달 중순까지의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2% 증가한 341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46% 넘게 늘어난 영향이 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미국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함께 제시한 점도표에서는 올 연말 금리를 4.5에서 4.75%로 제시하면서 현재 금리를 정점으로 가정할 때 세 차례 인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하락세를 보이던 가상자산 비트코인이 현지 시간으로 20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연내 세 차례 기준금리 인하 전망 유지에 급반등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18일 이후 6만 7천 달러 선을 회복하며 6만 8천 달러 탈환도 눈앞에 뒀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이 시각 시황으로 문 열겠습니다. 간밤 미국에서는 기준금리가 결정됐습니다. 만장일치로 동결되면서 이로써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는 2%포인트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올해 금리 인하가 2회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점도표를 살펴보면 연내 3회 금리 인하 전망은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중간값도 4.6%로 유지가 됐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뉴욕 증시 환호하는 모습이었는데요. 3대 지수 모두 강세로 장을 마친 가운데 종가 기준으로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특히나 S&P 500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5,20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 같은 훈풍이 국내 증시에도 전해지면서 오늘 양지수 강하게 출발했는데요. 이 시각 지수 흐름은 어떤지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1.5% 넘는 강세로 출발해 현재 2% 넘는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는 2,750선도 넘어선 모습인데요.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강세 보이는 가운데 시총 상위 대형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각각 2%, 8%대 강세 보여주면서 지수 상방 압력을 가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수급도 굉장히 좋은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은 현선물 시장 모두에서 담아내면서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1조 3천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은 오늘 대형주와 제조업 위주의 매수세 보여주면서 8,4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1% 넘는 강세로 출발해 현재 1.29%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지수는 900포인트를 돌파한 모습입니다. 역시나 코스닥도 대부분의 업종이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반도체 관련주 탄력 받아가는 가운데 AI로 인한 트래픽 증가 전망에 AI 모멘텀이 확산되면서 통신 장비 쪽도 강세 보이고 있고요. 또 제약바이오는 금리 불확실성 해소 후에 안도랠리가 이어지면서 오늘 HLB는 9% 넘는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수급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조업 위주의 매수세 보여주면서 기관은 339억 원, 외국인은 2,440억 원 사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의 주도주는 단연 반도체입니다. 간밤 마이크론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는데요. 마이크론은 지난 2분기 HBM3E로부터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이 반도체는 엔비디아 AI 가속기의 일부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나 실적은 18개월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는데요. 매출을 살펴보시면 지난 2분기 매출은 58억 2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3분기 실적도 긍정적으로 내놨습니다. 매출은 66억 달러로 전망치를 10%가량 상회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시장은 열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마이크론은 본장에서 96.25달러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실적 발표 이후 시간의 거래에서 무려 18% 넘는 급등세 보여줬습니다. 이에 더해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자국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인텔에 약 26조 원 규모의 파격 지원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있었죠. 여기에다 오늘 오전에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SK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를 방문해 HBM 등 반도체 수출 확대를 지원하겠다라는 발언이 더해지면서 오늘 국내 반도체 관련주, 대형주뿐만 아니라 중소형주까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흐름은 어떤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SK하이닉스
가장 강합니다. 8% 넘게 오름세 보여주면서 16만 9,800원 거래되고 있고요. 이어서는 동진 세미캠 강합니다. 16%대 강세 보여주면서 47,8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전공정 쪽이죠. KC텍도 10% 넘는 빨간불 켜내면서 43,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1부 진행의 백설입니다. FOMC에서는 5번 연속 금리 동결 기조를 보였습니다. 점도표에서도 시장이 예상을 했던 대로 3번 정도 올해 내에 금리를 인하할 전망이 제시가 됐습니다. 이 여파를 받으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우리 지수 역시도 훈풍을 그대로 받은 모습입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입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 달 중순까지 비교를 해봤을 때 1년 전과 비교를 해본다면 11.2% 정도 수출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안에서는 반도체 수출 호조가 이 수출 전반을 이끌어준 것으로 보였고요. 거기에 더해서 반도체주에는 오늘도 하나 더 이슈가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장 마감 후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 점이 우리 반도체주 전반에 훈풍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본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오후 1시부터는 유튜브 라이브 브런치로 먼저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 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쏟아지는 경제 뉴스 중에서 어떤 뉴스가 수익으로 연결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 나도투자연구소 이재규 본부장 두 분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장에 나타나 있는 굿뉴스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하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뉴스를 굿뉴스로 보셨나요? 네, 저는 연준에 이런 점도표 변화가 없는 부분을 좀 일단은 긍정적으로 봤는데요. 사실 이제 점도표를 보면 한 끗 차이입니다. 한 끗 차이인데 어쨌든 시장에서 굉장히 좀 불안감이 높아지는 흐름으로 좀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졌었거든요. CPI라든지 PPI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었고 사실 또 일부 기관에서는 이제 11월, 12월에나 됐을 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불안감을 굉장히 좀 극대화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FOMC 회의로 결과를 봤을 때 이때 3회 인하의 흐름은 큰 기조에 대한 변화가 없었고요. 또 성명서에서도 사실 문구가 크게 바뀌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불안감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성명서에서도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일단 일부 문구만 좀 바뀌었는데 신규 취업 증가세가 연초 대비 완화라는 문구가 이제 성명서 첫 번째 문단에 있는데 그게 이제 신규 취업자
입자 증가세는 여전히 강력한 수준이면서 노동 쪽에 대한 이런 강력한 흐름들은 조금 시사한 부분이 있었고요. 사실 요번에 이제 24년, 25년, 26년에 대한 뭐 근원 물가 지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같이 그 PDF에 담아주는데 근원 이제 PC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2.4에서 2.6으로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점도표에서의 변화가 없었다라는 부분이 시장에서 좀 상당히 환호를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기대했었던 3월부터 인하론이 계속적으로 뒤로 밀리면서 부담감을 좀 키웠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주들은 상당히 좀 부담이 되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말끔하게 좀 치워주는 흐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단기적인 기대감 충분히 좀 강해졌다라는 평이 있는 상황이고요. 대신에 이제 연방 기금 금리라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4.6에서 4.6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게 내년과 후년 같은 경우는 이제 25년과 26년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전보다는 좀 수치가 높아지는 흐름대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조삼모사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쨌든 좀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또 체크해야 될 거는 많은데 단기적인 랠리를 좀 뿜어져 나오게 하는 데는 충분히 좀 이슈가 됐었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해당 이슈가 나오고 나서 오늘 벌써 환율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수에 대한 시장의 주목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환율까지 좀 빠르게 눌리게 되면서 굉장히 좀 수급이 쏠리고 지수가 2%나 상승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어서 굿뉴스로 좀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네, FOMC에서 금리 결정을 굿뉴스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면 이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뉴스를 굿뉴스로 보셨을까요? 네, 저는 오늘 마이크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굿뉴스로 정했습니다. 사실 이제 어제부터 시작이 됐죠. 우리나라 반도체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두 기업이 하루 차이로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제는 삼성전자가 강했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SK하이닉스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마이크론 쪽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부분이었고 앞으로의 가이던스까지도 굉장히 좋게 나온 부분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시장에서는 분석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캐파, 이 시장에 대한 성장성들에 대한 그런 모멘텀들이 좀 부여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HBM 관련주들이 어제 살짝 둔화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HBM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주된 종목군들이 조정을 좀 받으면서 다른 종목군들이 그러니까 레거시 기업들이 좀 더 강세를 상대적으로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열어보니까 SK하이닉스도 다시 한번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HBM 쪽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장에서 전반적인 흐름상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살짝 둔화되지 않을까, 시장에서 좀 반응이 시들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이크론이 실적을 잘 내놓으면서 앞으로 기대감이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 HBM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HBM3E 같은 경우도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월 말에 납품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엔비디아 쪽에 납품이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젠슨 황이 삼성의 HBM3E에 대해서도 뭐 이제 여러 언론 보도가 좀 나오긴 했는데 아직까지 확실하진 않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기대감이 크다라는 내용은 분명히 발언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부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반도체 업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이제 좀 특징적인 부분을 좀 더 말씀드려보자면 그동안 뭐 DDR5라든지 전통적인 D램 쪽에서 관련되어 있었던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제한적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낸드 가격까지 좀 올라오면서 관련돼서 그동안 시장에서 부각받지 못했었던 뭐 DDR5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오랜만에 좀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PCB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어제 오늘 좀 변동성이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흐름들을 좀 놓고 봤을 때 지금 반도체 쪽에서 출발을 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IT 쪽에 대한 자금 유입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실적이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이 안 좋았었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BH라든지 몇몇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 오랫동안 보유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가 많이 올라가거나 뭐 시장에서 제약 바이오가 부각이 됐을 때 굉장히 이제 소외감을 느끼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부터는 시장의 흐름 자체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엇박자 날 수 있는 매매가 아니라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실적적인 부분에서 메리트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보유의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호실적 이후에 우리 반도체주도 방긋 웃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굿뉴스로 바라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배드뉴스는 어떤 걸로 보셨나요? 네, 저는 일단 배드뉴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게 이게 일단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배드뉴스가 맞죠. 그 어제 일본 쪽에서 전염병이 나타났다, 뭐 감염병이 나타났다는 내용 때문에 몇몇 종목군들이 굉장히 탄력적인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혹시 코로나19처럼 시장에서 크게 부각되지 않을까 그런 내용들이 시장에 있었는데 이제 하루가 지나고서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니까 원래 있었던 부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어제는 뭐 치사율이 30%가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좀 공포심이 조장됐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그런 테마적인 이슈로는 제가 봤을 때 주가 흐름이 코로나 상황 때처럼은 탄력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변동성이 좀 크게 나왔던 기업들 제가 몇 개를 체크해서 보고 있는데 지금 국제약품 정도만 제외하고는 국제약품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좀 밀림이 나오고 있죠. 근데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테마성 종목군들의 연속성은 굉장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이 안 좋다라고 한다면 테마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연속성을 좀 가져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시장이 좋아지고 대형주라든지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규모를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이쪽으로 자금이 유입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에 들어와 있는 자금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모든 종목군들이 움직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종목군들이 움직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테마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은 시세가 연속적으로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주가 변동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매매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종목 자체에 또 다른 모멘텀이 있는 게 아니라면 일본의 전염병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접근을 했다라고 한다면 전 좀 조심하시고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에서 나온 전염병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 배드뉴스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면 하 본부장님께서 바라보신 배드뉴스 어떤 거였나요? 네, 저는 유가 부분인데요. 사실 감산을 하지 않더라도 85달러에서 뭐 90달러까지 배럴당 가격의 상승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이제 금리에 대한 이런 포지션 자체가 안 바뀌었잖아요. 이게 아마 물가지표에 대한 연속성을 조금 더 신중하게 보겠다라는 연준의 이런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유가가 어느덧 배럴당 80을 넘어서면서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에 좀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런 유가의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강한 흐름들이 나온다면은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이제 뭐 오펙이나 오펙 플러스 같은 경우도 감산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에서의 이벤트로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흐름들이 일부 유지가 되겠지만 문제는 이번에 국제에너지 보고서에서 나온 거에서는 이제 하루당 사용되는 그 양 자체 수요 자체가 이제 하루당 이제 한 10만 배럴 정도가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공급에 대한 이슈로 계속적으로 이런 유가의 수요와 공급단에서의 이슈가 발생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수요단의 얘기가 정말 모처럼 같이 좀 불거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수요까지 늘어나는 상황이 동시에 발생을 하게 되면 유가 같은 경우 굉장히 좀 빠르게 치솟아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흐름들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1차적으로는 중국 경기가 굉장히 살아났다라는 부분에서 우리나라 장에 너무 부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게 또 물가 쪽으로 연결이 돼서 매크로 쪽으로 강하게 영향을 준다라고 한다면 부담되는 요인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CPI나 뭐 PPI, 뭐 PCE 뭐 이런 쪽 다 보시면은 결국에는 에너지 쪽과 주거가 대부분의 영향을 많이 미친 상황이거든요. 근데 에너지에 좀 큰 영향을 주는 유가 부분이 변동성이 생기고 있다라는 점은 사실 우리가 좀 계속적으로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뭐 그런 것들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지수가 굉장히 상승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 그런 흐름들도 우리가 좀 잘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배드 뉴스로 좀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유가의 추가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배드뉴스로 바라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가 상승하고 하락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시 30분 기준 등락하는 섹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상승하는 섹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섹터에서 가장 큰 상승세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5.88%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섹터 내에 구성이 되어 있는 레몬에서 상한가 흐름이 포착이 되면서 sek터 전반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투자주의 환기 종목에서 해제가 되면서 상한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대표주와 3D 낸드 모두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대표주 단에서는 4.66%의 강세, 3D 낸드 단에서는
에서는 3.5% 강세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호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반도체주 전반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안에서 대표주로 엮여 있는 SK 하이닉스 가장 큰 강세를 보여줍니다. 9% 넘게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오랜만에 통신 장비와 5G 섹터에서도 강세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통신 장비 섹터에서는 3.89%의 강세가 관찰이 되고 있고요. 5G 섹터에서는 3.45%의 상승률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두 섹터 모두에서는 KMW가 가장 크게 올라줍니다. 19%대의 급등 양상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하락하는 섹터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크게 빠지고 있는 섹터는 애플페이 섹터입니다. 1.45%의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 안에서는 하잉크 코리아의 약세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을 이은 섹터는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 섹터입니다. 0.95% 내림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섹터 내에서는 STX 엔진에서 가장 큰 하락률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밥솥 섹터가 약합니다. 0.72% 내림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푸크홀딩스가 가장 큰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어제 일본의 전염병 이슈로 올랐었던 엠폭스 섹터가 오늘 장에서는 반대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0.69%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소매 유통 섹터입니다. 0.51% 내림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커넥트 웨이브에서 가장 큰 하락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등락을 보이는 섹터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안에서 이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섹터의 흐름을 특징적으로 보셨을까요? 네, 일단 뭐 반도체는 여기저기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실 것 네.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5G 쪽에 대해서 통신 장비 쪽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신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코로나 발병 전후로 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부각이 많이 됐었어요. 뭐 5G가 엄청난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주가 흐름이 굉장히 강했죠. 뭐 KMW라든지 당시에 주가 흐름이 좋았었던 뭐 오이솔루션, 에이스테크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이 실제로 그 당시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고 거의 매년 이 통신 장비주들에 대한 모멘텀이 있을 것이다. 5G 관련주들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지금 몇 년째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었던 상황인데 오늘 이제 KMW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면서 거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은 우리가 추후에 이제 AI라든지 자율주행 쪽이 시장에서 부각이 된다거나 앞으로 어쨌든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 통신에 대한 기반 인프라가 좀 구축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전 지금 거래가 붙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중장기적으로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지 좀 더 봐야겠지만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번에야말로 좀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삼성전자가 전 세계에서 이 5G 장비, 그냥 통신 장비 쪽에 대한 점유율이 5%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5%가 안 되는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서 삼성전자 쪽에서 계속해서 좀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들이 좀 엮인다라고 한다면 저는 5G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관련주들, 통신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랜 기간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이제부터는 그래도 뭐 적어도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거래가 많이 들어오는 종목군들 위주로 보시는 게 실제로 매매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기업 중에서 네. 서진 시스템이라는 네. 기업이 있어요. 근데 이 서진 시스템은 제가 당시에 이제 통신 장비로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이 서진 시스템이라는 기업이 5G 장비주로서 엮여 있긴 하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알루미늄 제조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통신 장비의 함체를 만드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주가가 왜 올랐냐면 전력 저장 장치라고 하죠. ESS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2차 전지 배터리 케이스를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매출이 실제로 늘었기 때문에 서진 시스템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5G 쪽과는 우리가 연동짓지 않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5G 쪽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시차를 좀 두면서 점진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매출이 나올 수 있느냐, 그리고 매출이 찍히느냐, 이 부분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5G 섹터의 경우는 점진적으로 바라보시고 그 안에서 지금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서진 시스템의 경우는 5G 말고 다른 섹터로 바라보자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섹터 흐름을 특징적으로 보셨을까요? 뭐 일단 당연히 반도체긴 한데 네. 뭐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저는 코로나19를 좀 보긴 할 텐데 이게 이제 일본의 전염병 관련된 이벤트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약간 다른 쪽으로 수급이 많이 쏠리다 보니까 일부 쉬어가는 흐름들은 나타나고 네. 있는데 워낙 이게 퍼져나가는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되게끔도 굉장히 자극적으로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좀 기간치를 넓혀서 봤을 때 표본으로 보면은 치사율이 그렇게까지 그렇게 한 30%, 막 40% 이렇게까지 높게는 안 나오는데 기사 자체는 일단 굉장히 좀 자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좀 해석을 하는 거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요건 트레이딩 관점으로 뭐 좀 짧게 단기 스윙 관점으로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락 쪽에서 뭐 사실 애플페이나 뭐 일반 그런 다른 쪽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소매 유통 쪽에서 이제 CJ 대한통운 관련된 부분에서 약간의 이벤트가 있었죠. 그래서 네. 그런 쪽에서 약간 하락이 일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큰 특징을 가지면서 하락을 하기보다는 뭐 개별적으로 감사 의견에 대한 좀 부정적인 얘기가 있다거나 아니면 상장 관련됐을 때 뭐 실적에 대한 좀 뭔가 개별적인 악재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유상증자를 좀 굉장히 강하게 한다거나 뭐 이런 이슈들이 있는 기업들을 제외한 대부분이 거의 약보합권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락 종목 수가 한 700개 정도가 되기는 하는데 특정 산업군으로 잡아가지고 이쪽 산업은 굉장히 뭔가 흐름 자체가 꺾였다, 안 좋다라고 말씀드릴 만한 산업군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오늘은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안에서도 수급 쏠림이 어디에 나오는지를 조금 더 잘 분석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오늘은 약세를 보이는 섹터보다는 강세를 보이는 섹터에 조금 더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장에서는 아무래도 반도체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또 그 안에서도 다른 섹터지만 특징적인 흐름을 보이는 종목이 또 있습니다. HLB 그룹 쪽의 경우는 오늘 굉장히 잘 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벤트까지 시점이 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또 이제 벤처기업인 유로벤티에 10억 원 규모의 전략적인 투자를 한다는 소식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이슈로 해서 굉장한 급등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HLB를 비롯한 HLB 그룹주 어떻게 저희 바라볼까요? 일단 뭐 HLB 그룹주 가지고 계신 분들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주가 흐름이 정말 강하네요. 그죠? 최근 들어서 이제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레고캠바이오가 근래에는 좀 좋은 모습이었고 그 앞에는 이제 알테오젠이 굉장히 좋았죠. 알테오젠 오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좀 시간을 더 앞당겨 본다라고 한다면 HLB가 어떻게 보면 이끌어 나갔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작년 12월 달부터 주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HLB가 꺾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알테오젠과 함께 대장주 자리를 계속해서 엎치락 뒤치락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이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주가의 흐름상으로는 밀리더라도 많이 밀리진 않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의 관점은 저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지만 보유자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어쨌든 수익이 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수익이 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비중 조절을 하면서 뭐 잔량 같은 경우 좀 비중률을 많이 줄인 상태에서는 좀 끌고 갈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었던 내용이죠. 3월달과 4월달 같은 경우는 확률적으로 제약바이오가 강세를 보였었던 경우가 많고요. 최근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바이넥스 같은 기업들 우리가 CMO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CDMO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위탁 개발 생산업체, 위탁 생산업체들 같은 경우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죠. 근데 여기서 왜 주가 흐름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미국 쪽에서 중국 쪽에 대한 제재를 가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로서 우리나라 이 위탁 생산 기업들이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도가 한 번 더 올라왔는데 지금 이 CMO 쪽 말고도 다른 제약바이오 쪽으로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는 3월달, 4월달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공략한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제약바이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좀 긴 호흡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조선주나 2차 전지 쪽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봤을 때
일단 저는 우리 시장이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그제까지만 하더라도 갑자기 시장에서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에 대한 수급적인 불안 요소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달러도 계속해서 강했고 유가도 빠지지가 않는 상황이었죠. 근데 지금 오늘 아침이 되면서 모든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큰 일이 없는 한 우리 시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제약바이오도 물론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면서 전 제일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유를 오랫동안 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나 이거 다 매도하고 바꿀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종목을 바꿨는데 이게 엇박자가 날까 봐 저는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재 가치가 있는 기업을 매매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만약에 여기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시장이 상승을 한다라는 가정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상승 초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여유 있게 시장을 보는 관점이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조금 여유 있게 시장을 바라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제 대중 규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오늘 그 이슈로는 종목들이 크게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경우는 상승폭이 좀 제한적인 모습인데 네. 이 이슈는 앞으로 좀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CDMO 쪽 같은 경우는 장기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바이오를 두 가지 축으로 나눠 보면은 이제 CDMO 쪽과 이제 신약과 기술 수출 뭐 이런 이벤트가 있는 쪽으로 나뉘는데 그렇게 되면 종목이 확 나뉘어요. 그러니까 CDMO 쪽에서는 지금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넥스, ST팜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주요 스토리 같은 경우는 이제 미중에 대한 이런 반사 수혜, 중국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죠. 거기에 따른 우시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점유율단에서 약간 이벤트가 생기면 이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그리고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기 때문에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뭐 바이넥스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지 않겠느냐라는 스토리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그걸 제외하더라도 CDMO 시장이 의약품 시장 대비했을 때는 앞으로 28년까지는 연평균 성장률 자체가 더 높게 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적으로 성장을 계속하고 있었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표적인 기업 같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벌써 1에서 4공장 가동 잘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5공장부터 8공장을 만들어 나가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이런 생산량이 굉장히 늘어날 거고 뭐 생산량 부분에서는 단연 우리나라 세계 1위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의 앞으로 점유율이 높아지게 될 텐데 좀 재밌는 건 바이오 시장이 지금 알츠하이머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시장들이 새롭게 열려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자체가 넓어지는 부분도 있고 특허가 만료되는 바이오시밀러 시장들이 많이 그런 의약품이 많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의 좀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당연히 CDMO 쪽에서의 전반적인 생산 캐파가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그런 스토리로 보셔야 되고요. 장기적으로 좀 오래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지금 HLB나 알테오젠, 뭐 ABL 바이오, 뭐 레고캠 바이오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신약에 대한 FDA 승인이라든지 기술 수출, 뭐 로열티 이런 쪽으로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적어도 한 5월 정도까지 아스코가 있는 그 시기까지는 좀 이벤트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6월 달부터 또 공매도에 대한 이벤트가 다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이 다가왔을 때부터는 굉장히 또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한 번 정도는 일정 부분 좀 수익을 확정을 지으시는 흐름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평선 타고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꺾이면 팔아도 돼요. 네. 꺾여도 팔면 되지만 이게 꺾일 때는 항상 사람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21선에서 다시 반등이 나올 것 같아서 비중을 전혀 줄이지 못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고 수익분을 다 반납하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항상 주가가 고가에서 떨어질 때는 우리가 퍼센테이지로 떨어진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락도 복리로 바로바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높게 복리를 쌓아놨던 그 수익률이 굉장히 빠르게 줄어든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일정 부분 조금씩 비중을 줄여가시면서 쫓아가시는 것도 리스크 관리는 굉장히 좋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CDMO와 관련된 기업은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원전과 관련된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 게이츠가 설립한 SMR 회사인 테라파워가 처음으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나선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원전주들 오늘은 좀 어떻게 반응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네, 한번 찾아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였나요? 그 복합 화력 발전
발전소에 관련돼서 사우디 쪽에서 수주 내용이 나오면서 주가 흐름이 좀 붙었고 그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해서 다른 원전 관련주들도 변동성이 좀 나왔는데 지금 미국 쪽에서 이제 관련돼서 좋은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정책적으로 계속해서 육성을 하겠다,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원전 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앞서서도 이제 바이오 쪽에 대해서도 뭐 미국이 중국을 제재한다라는 내용들이 부각이 됐었고 우리가 앞전에 반도체 같은 경우도 미국이 중국을 제재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근데 지금 이 원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미국이 어쨌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제재한다라고 하면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움직이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대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되느냐 바이든이 되느냐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종목군들이 수혜를 받고 어떤 종목군들이 피해를 받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석들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트럼프와 바이든이 됐을 때 공통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에 대해서 대부분이 이제 인프라 투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력기기라든지 변압기 그리고 이 통신 쪽도 살짝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원전 쪽 같은 경우도 트럼프와 바이든이 공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방향성과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전 쪽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도 계속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부분이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벌어지면서 이 에너지원에 대한 안정적인 수급에 대해서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같은 경우는 날씨에 따라서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양 자체가 일정하지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신재생 에너지를 육성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옆에서 완전히 안정적인 에너지를 수급을 해줘야 된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원전에 대해서 폐기를 하고 원전의 가동을 중단했었던 나라들도 원전을 다시 짓겠다라는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미국 쪽에서도 정책적으로 원전을 죽이지 않고 살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최근에 이제 머스크가 이런 발언도 했죠. AI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부족할 수도 있다. 에너지에 대한 쇼티지가 나오면서 그때 당시에도 원전 관련주들이 살짝 부각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됐었는데 주가는 많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이런 일련의 과정들과 내용들을 종합해 본다라고 했을 때 원전 관련주들은 우리가 정책적으로도 밀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단기적인 시세가 나오는 종목군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종목 기준으로 말씀드려보자면 뭐 일진파워라든지 G2파워 같은 기업들 주가의 변동성 탄력적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또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전 두산 에너빌리티와 뭐 한전기술 정도로 좀 보시면 그래도 우리가 중장기적인 흐름에서 원전 산업이 함으로써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원전 관련주는 좀 재미가 없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전 관련주들 재미가 없어 보이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뭐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기술 정도를 바라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뉴욕 시장에서도 뉴스케일 파워가 좋은 모습을 펼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2027년까지 10조 원 수출 달성을 하기 위해서 민관이 힘을 합친다는 소식까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조금 원자력 섹터 지금 당장은 재미가 없더라도 조금 더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원자력 같은 경우는 사실 요즘에 최근에 좀 시세가 이렇게 같이 온 거는 변압기의 영향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변압기가 움직이면서 전선이나 구리 쪽까지 움직였고 또 에너지를 생성하는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한국전력이라든지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으로 이어졌고요. 그런 상승 기조를 만들어낸 거는 이제 미국장에서 뉴스케일 파워 같은 종목군들이 거의 한 4-5배가 가파르게 올랐었습니다. 물론 최근 한 2, 3거래일 정도 굉장히 좀 강한 조정이 나오고는 있는데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니까 이제 원전에 대한 수급 쏠림도 같이 채널링이 됐거든요. 왜냐면 최근 좀 약간의 뭐 어제 오늘 정도가 수급이 굉장히 좋았지만 그 이전만 보더라도 수급적인 좀 변동성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미국에서 좀 강하게 갔었던 종목군들이 채널링이 되면서 우리나라 산업군들이 좀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원전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굵직한 얘기들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수치로 보이는 건 좀 약합니다. 그리고 웨스팅하우스와의 이런 기술 부분에서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결판이 좀 빠르게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뭐 에너지 전망이라든지 에너지 자립도라든지 SML에 대한 수출 이런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기대감이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샘 올트만이 투자한 기업이 있죠. 그것도 내년 상반기 정도에 아마 오클로라는 OKLO라는 티커로 아마 상장을 할 예정인데 그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됐을 때 좀 큰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점진적으로 이런 AI 반도체가 움직이면서 에너지 전력 쪽으로 같이 이어지면서 흐름이 나타난다라는 관점으로 일단 스토리를 풀어 나가시는 게 조금 더 시장에는 좀 민감도가 높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걸 제외하더라도 사실 뭐 여러 가지 원전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있다 정도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원전에 대한 기대감 아직도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어서 원픽 섹터는 어떤 걸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전 반도체에서 들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 오늘 사실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수급을 빼면 시장 전체 수급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정거래일 같은 경우도 시장이 8천억이 들어왔지만 삼성전자만 9,100억 정도 샀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오히려 삼성전자를 빼면 오히려 매도를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다 쏠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수급 자체가 거기 쏠리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으로 좀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잘 나오면 아무래도 4월 초에 나오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부터 굉장히 기대감이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연속성을 좀 추가로 가질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단기적으로 매크로 지표적으로 부담이 되는 게 내일은 특별한 일정이 없거든요. 뭐 현대모비스 배당락일이라든지 뭐 이제 게임 확률에 대한 이런 오픈 별다른 이슈가 없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본장에서 긍정적으로 흘러가면 아마 그 훈풍이 내일도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을 선정을 했고요. 저는 TFE라는 종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정거래일 같은 경우는 두 자릿수 급등이 나오면서 일단 좀 가격의 탄력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켓 관련된 종목이고요. 삼성양 비중을 좀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일단은 소켓 뭐 리노공업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지만 다른 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때 TFE 같은 경우는 최대 실적을 경신을 하면서 오히려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 베이스로 충분히 좀 기대감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ISC가 SK 쪽으로 인수가 되면서 사실 이제 삼성발 점유율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소켓이나 뭐 COK까지 해서 점유율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국내적으로 수요도가 높아지면서 점유율이 높아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비메모리 향 매출 비중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실적 자체가 좀 턴을 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소켓 쪽에서 좀 업황이 부진해서 실적이 좀 부진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업황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것들이 가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국면에서 본다면 추가적인 실적 메리트 기대를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목표가 47,000원 보고 있는데요. 해당 부분까지 간다면 전고 좀 뚫어주면서 5만 원대 한번 시도를 해볼 것 같고요. 손절 라인만 35,000원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픽 종목으로 TFE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47,000원, 손절 라인 35,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이 본부장님의 원픽 섹터부터 알아볼게요. 네, 저도 이제 IT 부품 쪽입니다. 이제 반도체와도 당연히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시장에서 크게 부각받지 못했었던 종목 중에서 어제 거래가 좀 붙은 종목 중에서 이 해성 DS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해성 DS 같은 경우는 일단 매출 기준으로는 리드 프레임이라는 쪽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드 프레임 같은 경우 우리가 좀 예전 버전의 반도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가전기기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지네처럼 다리가 나와 있는 그런 부품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걸 이제 리드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리드 프레임 쪽에 대한 IT 쪽과 전장 쪽에 대한 메리트가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부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너무 저점대에서 이제서야 올라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도 잘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IT 쪽에 대한 부분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전장 쪽으로 이 리드 프레임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리드 프레임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쪽에,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구동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고 이 자동차 쪽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전장 쪽 같은 경우는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리드 프레임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당장에는 좀 더 주된 소개의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바로 패키지 기판 쪽에 대한 매출이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전기기
전기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DDR5로 계속해서 전환이 되고 있죠. 사실 우리가 시장에서 좀 아쉬운 종목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 전에 잠깐 이야기했었던 5G 장비주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OLED 장비주들도 마찬가지고요. 시장에서 이거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주가 흐름이 안 나왔었던 몇몇 업종들이 있거든요. 몇몇 섹터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또 이제 DDR5입니다. DDR5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작년에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시세가 많이 못 나왔죠. 아무래도 DDR5 쪽에 대한 관심도가 좀 있다가 갑자기 HBM으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DDR4에서 DDR5로 이 세대가 교체가 되는 시기가 작년 같은 경우 DDR5가 전체 시장에서 약 20% 정도 됐다라고 한다면 올해는 거의 50%에 육박을 한다라고 해요. DDR4에서 DDR5로 세대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이 해성DS가 가지고 있는 기판과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에 대해서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크게 부각받진 못하고 있지만 지금부터 그래도 주가가 좀 하반 경직은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인 우상향을 노려본다라고 한다면 해성DS라는 기업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49,5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좀 높이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1,000원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원픽 종목의 해성DS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하실 가격이 49,500원이고요. 목표 주가는 58,000원, 손절 라인 41,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 마감까지 저희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뭐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냥 홀딩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현금 비중이 좀 높으시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오늘은 굉장히 많은 수급이 쏠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오후장에 바로 베팅을 하시기보다는 내일 오전에 이제 좀 수급적인 이탈이 나오는지를 체크를 해보시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론만 사실 시간에서 올라간 상승폭을 좀 줄이지 않고 엔비디아나 이런 쪽이 많이 추가로 상승을 해준다면은 아마 내일도 뭐 2%대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강한 흐름들이 유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가지고 계신 그 포지션 일단은 포트폴리오 구성한 거 잘 보유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현금 비중이 좀 있으시다면 그 안에서의 좀 순환매들 트레이딩으로 충분히 뛰어놀기에는 나쁘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뭐 그 안에서 좀 빠르게 탄력적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홀딩을 하시되 내일장에서 수급 이탈 여부를 확인을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 본부장님께도 전략 한번 여쭤볼게요. 네, 저도 하본부장님이랑 의견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이 되면 매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전 지금은 주식 비중을 많이 줄일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짓눌렀었던 여러 가지 뭐 매크로적인 부분들이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매크로 지표들이 안 좋았을 때에도 우리나라 시장이 어느 정도 버텨줬기 때문에 여기서 그 부분이 좀 나아진다라고 한다면 매크로적인 부분이 나아진다라고 한다면 저는 조금 더 우리나라 시장이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비중이 너무 없다면 지금은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주식 비중이 많거나 수익이 많이 났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좀 현금 비중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상황에 맞게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헤르메스스탁 하창원 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께서 짚어주신 원픽 종목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IT 섹터에 오늘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대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통신 장비주도 오랜만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반등이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원전주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미국 대선 이벤트에도 안정적인 흐름이 기대되니까 이전까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